마켓 무버입니다. 지난 연휴를 강타한 소식이죠.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발 충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성비를 앞세운 딥시크의 R1이 오픈 AI의 챗 GPT 성능 면에서 필적한다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딥시크의 R1은 오픈 AI와 성능 면에서 비슷하지만 개발 비용은 또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딥시크의 R1 개발 비용이 557만 6천 달러라고 하는데요. 우리 돈으로 약 80억 원 정도인데 오픈 AI의 챗 GPT의 경우 초기 모델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달러의 개발 비용이 들었습니다. 약 18분의 1 수준의 개발 비용이 들었다라고 알린 겁니다. 모델 유형에 있어서도 딥시크와 오픈 AI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딥시크의 경우에는 시중에 좀 무료로 배포하는 방식인 오픈 AI, 오픈 소스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미국의 메타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픈 AI는 폐쇄형 모델로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AI 시장의 업계 선두주자인 오픈 AI의 경우에는 이 딥티크가 AI의 기술을 도용했다, 이로 인해서 비용을 줄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기술을 도용을 했다는 증거가 좀 발견됐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미국 기업들이 이를 토대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CEO는 이러한 AI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여전히 AI에 막대한 지출이 필수적이다라는 기존의 의견을 고수하면서 또 투자자들에게 의구심을 좀 제기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엔비디아의 수출 통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중국 견제 움직임이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가에서도 다양한 의견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LS증권에서는 딥시크가 수출 규제로 인해서 표기가 불가능한 하이엔드 AI 칩을 활용했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개발 과정이나 비용에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결국에 기업들이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범용 인공지능, 이 단계에 먼저 도달하기 위한 강력한 투자뿐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유안타증권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결국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 범용 인공지능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다라고 봤고요. 프론티어 모델의 고도화 그리고 범용 인공지능의 단계 초기에 돌입하게 됐을 때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이 필수적이라면서 결국에는 블랙웰 양산이 핵심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IM증권에서는 만약에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GPU의 판매를 향후에 모두 금지하게 된다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같은 GPU의 HBM을 공급해온 한국의 디램 업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메리츠증권은 조금 더 낙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중기적으로는 AI 추론용 인프라에 대한 니즈를 앞당길 요인이라면서 현재 AI 주가들의 급락이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저가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의견을 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딥시크 관련 후폭풍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진실인포의 박근호 이사,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볼 텐데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 여파가 오늘 시장에도 아주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좀 선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던 기업이죠.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오늘 주가가 9에서 10%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의 기회다. 여전히 미국 쪽의 AI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중국향으로 또 다른 새로운 기업들이 부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중국향이라기보다는 딥시크처럼 이제 좀 저렴하게 그리고 좀 가벼운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솔트룩스, 네이버와 같은 기업들이 아마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까지 움직이지 못했던 기업들인데 새로운 기업을 봐야 된다.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저는 전자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향 AI를 사야 된다. 여전히 미국향이 대장이다.
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요. 국내 시장에서도 이 딥시크 수혜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혜주 노려본다입니다. 약간 분위기가 좀 네. 바뀌었다. 딥시크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견이 달라서 더 재밌는데 그렇다면 박근호 이사님은 왜 아직 미국 AI 쪽을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네. 걸까요? 오늘 뭐 거의 상한가를 많이 한 개별주들은 좀 약간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해주신 카카오 네이버 언급이 됐는데 중국이 굉장히 단시간에 저 비용으로 만들었는데 카카오 네이버가 그동안에 그 돈을 쏟아붓고 못 만들었다. 저는 이거는 뭐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이제 미국향 AI 주식들을 사야 되냐? 사실 미국향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 전력주들, 이제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 하나도 안 떨어진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워낙에 많이 떨어져서 그 그래요?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갭으로 첫날 굉장히 많이 떨어진 다음에 러프하게 좀 바닥 잡은 다음에 대부분 반등을 줬어요. 근데 제가 하나 좀 약간 엔비디아 말로는 우려스러운 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엔비디아가 이제 작년에 연매출이 한 14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중국 매출량을 보면은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이제 17조 원이고 작년 온기 기준으로는 만약 상반기가 하반기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면 30조 원 정도로 러프하게 잡았을 때 전체 140조 중에 30조가 중국 쪽에서 매출이 나왔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뭐 챗 GPT에 대항하는 어떤 뭐 딥시크가 나왔다 이런 게 아니라 엔비디아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중국 쪽의 우회 수출이 막힌다. 이 부분이 가장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고비용과 관련된 좀 회의론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주가가 모든 것을 설명한다라고 전제 조건을 깔았을 때 이 미국에서 이제 이 딥시크 발로 급락했던 주식들은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좀 구간이 명관이다라고 해서 AI 쪽 미국향을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 빠졌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첫날은 충격이 너무 컸죠.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안 빠졌죠. 네.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보니까 딥시크가 본인들은 그렇게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으로 안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보니까는 딥시크에 투자하고 있는 헤지펀드에서 또 네. 관련 또 칩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서 5만 개 있다, 50만 개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죠. 사실 이거는 중국 측에서 딥시크 측에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이상 우리가 네. 추정을 할 뿐이지 어떤 뭐 정확한 사실을 알기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정희 파트너님께서는 그렇다면은 네. 새로운 쪽을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 오픈 AI가 이 딥시크가 이제 우리의 기술을 좀 훔쳐갔다, 좀 많이 또 도용한 정황이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또 그게 업계 관행이래요. 그래서 이제 보안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어서 또 지속적으로 좀 우리가 또 그 보안 관련주들을 또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제 저비용으로 개발했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이 거대 언어 모델로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한 기업들이 또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 좀 또 그에 따른 상승력이 현재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반도체주들이 하락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 중국의 반도체 제재를 더욱더 이제 미국이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하락이 나온 걸로 풀이가 되는데, 오히려 이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이미 지금 오래 전부터 이제 진행을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단기적인 악재로 빠른 반등이 또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력이 또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9%, 7% 막 이렇게 하락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저점 매수에 또 나설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어 보이니까 이 점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력이 한 5%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대로 한 23만 원 구간을 좀 돌파를 한다면 그동안에 이제 장기적인 어떤 그런 시세 부진을 좀 털어버리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이제 23만 원 돌파 여부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가시면서 돌파 시에는 한 25만 원, 6만 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바라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에서는 크래프톤이 오늘 상승력이 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인공지능을 이제 기반으로 한 이제
이제 NPC 한마디로 이제 이 플레이어를 서포트하거나 좀 같이 이제 상호 소통을 하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크래프톤도 현재 상승력을 좀 잘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나면 이제 그 동안에 좀 많이 오랜 기간 좀 부진했던 측면이 있어서 일단 단기적인 이제 저항점이 대략 한 38만 원, 7만 원 정도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마찬가지로 37만 원 정도 돌파 여력을 먼저 체크하시고 돌파가 된다면 한 45만 원 정도 자리까지 시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아무래도 이제 보안 관련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안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오픈베이스가 오늘 이제 정치 테마랑 같이 엮이면서 오늘 상승력이 장중에 한 18% 정도까지 나왔는데 잘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해서 한 3,000원 정도, 3,100원 정도짜리까지 단기적인 수익을 또 한 번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뭐 모니터랩 같은 종목도 오늘 조금 조정을 받다가 갑자기 또 상승력이 장중에 키워가면서 한 18% 정도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니터랩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한번 잘 기울여 보시고, 또 이제 샌즈랩도 오늘 지금 상승력이 다시 또 키워가면서 전고점을 좀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원까지 여러분들이 좀 같이 잘 살펴보시면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